안녕하세요, 닥티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의대생과 소개팅을 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의사와 소개팅을 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의사나 의대생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주제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닥티브. 보통 의대 6년을 마치고 의사 면허시험, 의사 국가고시에 패스를 하면 드디어 의사가 됩니다. 가끔 인턴 레지던트는 의사가 아니고 교육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사 면허가 없으면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인턴 레지던트는 전부 다 의사입니다. 의사가 맞고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인턴 레지던트를 안 하고 밖에 나가서 개원을 하면 이 사람들은 원장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습 나온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의사입니다. 일단 저는 공보이나 군의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게요. 공중보건의사, 군의관, 이게 뭐냐면 의사들이 보통 의사 면허를 따고 군대를 가는 대신에 거의 37개월에서 39개월 동안 군 대체 복무를 합니다. 좀 길어요. 3년 이상이죠. 긴 기간인데 군대를 현역으로 가는 대신에 대체 복무를 하는 거예요. 공중보건의사는 그 시골의 보건소에 가면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시골이나 지방 오지에 있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시골에서 굉장히 깊숙한 오지로 들어가면은 면 단위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큰 도시는 시, 동, 대전시, 서구, 둔산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시골은 그렇지 않아요. 시골은 예를 들어서 읍 단위가 있고 면 단위가 있습니다. 읍내가 있고 도시처럼 동사무소가 있는 게 아니라 읍사무소가 있고 면사무소가 있어요. 그럼 면사무소 옆에는 조그맣게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보건소 밑에 딸려있는 게 보건지소인데요. 이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 의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이 군대 대신에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시골에. 그리고 군의관은 시골로 가는 게 아니라 군대로 가는 겁니다. 중위나 대위 같은 계급장을 달고 군의관을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의료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치료해주는 사람들이 군의관이죠. 보통은 군의관보다는 공보위가 조금 더 사회와 근접해 있고 좀 더 자유롭기 때문에 군의관들 중에서는 공보위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시기 질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은 군의관 가서 더 고생을 하는 것 같은데 저 공보위들은 굉장히 편하게 꿀을 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공보위들도 굉장히 빡세게 근무한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군의관이든 공보위든 이 시기가 젊을 때 의사 인생에서, 특히 남자 의사 인생에서 제일 편하고 시간이 많은 시기인 건 맞습니다. 실제로 이때가 시간이 많다 보니까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반대로 생각하면 그동안 연애도 한번 제대로 못해본 모태솔로 아다 찐따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만나보고 싶은 시기이기도 하죠. 저는 이때 처음으로 저보다 10살 어린 아가씨와 연애를 했던 시절이었는데요. 친구들이 전부 다 저를 너무 부러워했어요. 야, 도둑놈이라고. 공보이나 군의관 때가 가장 연애하기 좋은 시절이다. 닥티브. 의사 면허를 따고 나면 보통 대부분은 인턴 레지던트 수련이 과정에 들어갑니다. 인턴을 보통 수련이라고 하고요. 레지던트부터는 전공이 정해지기 때문에 전공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전공의와 전문의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전공의는 말 그대로 전공을 가진 의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지던트를 전공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전문의는 이 전공의 과정을 전부 마치고 전문의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을 전문의라고 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인턴 때입니다. 인턴 때는 거의 의사 인생 중에 가장 바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진짜 미친듯이 바쁩니다. 제가 아까 그 의대생 본과 1학년 때 바빴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공부의 스트레스 때문에 바쁜 건데 인턴 때는 몸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몸만 피곤하면 되니까 의대생 때보다는 스트레스가 덜하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솔직히 의대 다닐 때 받았던 그 유급의 공포보다는 내가 의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공포보다는 차라리 몸만 힘든, 그냥 몸만 고생하면 되는 인턴 때가 훨씬 저는 좋았습니다. 어쨌든 이때는 의사였기 때문에 자부심도 조금은 있었고, 제가 인턴 때는 요새처럼 전공의 특별법 이런 법도 없었기 때문에 진짜 너무너무 바쁜 시기에는 한 달에 딱 하루 집에 갔어요. 근데 이 집에 갔다는 게 그날 하루 다 쉬었다는 게 아니라 오후 한 6, 7시 돼서 퇴근을 한 게 한 달에 한 번 정도였다는 거예요. 나머지 29일은 전부 이제 당직인 거죠. 근데 이 당직이 편하게 쉬는 당직이 아니라 진짜 하루에 잠을 3, 4시간밖에 못 자는 그런 당직이에요. 미친듯이 바쁩니다, 정말. 밥 먹고 똥 싸는 것만 간신히 하면서 의사생활을 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의사와 연애를 하는 여성들 중에서는 아니 나를 진짜 좋아하면 화장실 가서라도 네가 똥 누거나 오줌 눌 시간이라도 나한테 문자 한 통 못 보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일이 익숙해지고 여유가 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진짜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똥 눌 때도 너무 긴장이 됩니다. 언제나 이렇게 전화가 오면 못 받으면 욕을 막 쌍욕을 먹기 때문에 전화를 이렇게 항상 붙들고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고, 진짜 화장실 가서 똥을 이렇게 누더라도 아 이제 똥을 누면서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겼으니까 이 똥 눌 때만이라도 내 여자친구에게 또는 나의 썸녀에게 연락을 한번 해볼까? 이게 안 돼요. 얼른 초스피드로 똥을 누고, 아 자꾸 똥똥거리니까 좀 이상하네요. 대변을 누고 빨리 밀려있는 로딩을 빨리빨리 해치워야 되는데 막 그런 다른 생각할 틈 자체가 없어요. 이게 인턴도 1년 동안 한 달씩 여러 가지 과를 돌거든요. 그래도 좀 할만한 과들이 있어요. 되게 널널한 과들. 근데 정말 빡센 과를 돌 때는 진짜 이건 인간의 삶이 아닙니다. 이게 1년 중에 한두 달 빡세면은 또 그나마 한 달이나 보름 정도는 조금
가끔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과를 돌게 되니까 어떻게 인턴 생활 1년을 버티는 거지 1년 내내 진짜 그렇게 생활하라고 하면은 못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다니는 대학병원은 성형외과, 정형외과 그 두 가지 과 인턴이 제일 바쁘고 힘들었어요. 인턴을 마치면 레지던트 1년차로 들어갑니다. 인턴 때는 내가 무슨 과다 라는 소속이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렇게 메뚜기처럼 다니면서 거의 잡일 위주로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요. 레지던트는 이제 전공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 전공이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뭐 소아과 레지던트면 이제부터 얘는 평생 소아과 의사인 거고, 내과 레지던트면 이제 내과 의사인 거예요. 외과 레지던트면 외과 의사가 된 거예요. 이제 전문의는 아직 따기 전이지만 그래도 그 과 의사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지던트 1년차 때는 병동 주치의를 맡아서 일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때가 제가 아까 인턴 때 정형외과나 성형외과 인턴 돌 때는 거의 진짜 죽도록 바빴다고 했죠. 레지던트 1년차는 1년 내내 그때 이상으로 바쁩니다. 어떻게 보면 인턴보다 더 바쁘고 시간이 없는 시기가 레지던트 1년차 때예요. 물론 이거는 과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뭐 내과, 외과, 뭐 산부인과, 소아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뭐 이런 과들은 1년차 때 너무 바빠요.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또 마이너 과들 중에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널널한 과들이 있어요. 조금 널널하다고 해서 이 과가 다른 직장에 비해서 일이 편하다는 것도 절대 아니고, 같은 레지던트들 중에서 그나마 낫다는 거예요. 하여간 몇몇 마이너 과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전공한 가정의학과도 1, 2년차 때는 꽤 바빴는데 그래도 저는 3년차 때는 굉장히 널널했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결론은 인턴, 레지던트 1년차는 만나게 되더라도 데이트를 자주 할 기회가 없을 거예요. 닥튜브 레지던트 2년차가 되면 과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과들은 2년차가 돼도 여전히 엄청 바빠요. 특히 뭐 외과나 정형외과 이런 수술하는 과들은 1년차 때는 병동 주치의를 하느라고 병동에만 있는데 2년차가 되면은 하루 종일 수술방에 들어가 있어요. 수술방에 들어가면 당연히 핸드폰 같은 거 못 만지겠죠. 그러니까 연락 자체를 거의 못합니다. 그리고 꼭 수술과가 아니라고 해도 내과, 신경과, 소아과 이런 과들은 이제 1년차 때는 안 보던 중환자실도 보고 그러기 때문에 더 바쁜 경우가 있어요. 레지던트 3년차, 4년차 정도가 되면은 그래도 바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적응도 됐고 조금은 시간이 더 돼서 연애할 거 다 하고 뭐 운동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4년차가 되면 마지막 2달 동안은 전문의 시험 공부를 하라고 의국에서 내보내줍니다. 그때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때가 되게 널널하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전문의 시험 공부 2달 남겨놓고 하려니까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2달 만에 다 하지? 진짜 이때는 저는 아무 약속도 안 잡고 그냥 공부만 했습니다. 집에서 하다가 안 되면 도서관도 가보고, 도서관에서 하다가 안 되면 독서실도 가보고 뭐 그렇게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그 전공의 시절 얘기였고요. 결론, 인턴이나 레지던트면 연애하기가 쉽진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의입니다. 전문의. 저도 전문의예요. 전문의라는 건 레지던트 4년까지 다 마치고, 레지던트가 3년짜리인 과도 있기 때문에 레지던트 3년이나 4년까지 전부 마치고 전문의 자격시험을 봅니다. 전문의 자격시험에 패스를 해야만 전문의 자격증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드디어 연봉도 꽤 높고, 인턴 레지던트 때 일주일에 100시간 일했는데도 한 달 월급이 300이 안 돼요. 병원마다 좀 다르긴 한데 뭐 삼성의료원이나 아산병원 이런 데는 300이 넘지만 다른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은 인턴 레지던트 월급이 300이 안 됩니다. 이걸 따져보면 시간당 5,000원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일하는 시간에 맞춰서 따져보면은 근무 시간당 한 5,000원? 최저임금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말이 의사지 굉장한 박봉과 노가다에 시달리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문의가 되면 사정이 좀 달라요. 전문의부터는 월급도 꽤 많이 받고 옛날에 비하면 시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도 남들처럼 주 5일 근무를 하거나 주 6일 근무를 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일주일에 그래도 하루는 쉬어요. 이때는 의대생, 인턴, 레지던트 이 11년의 시간은 결국은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걸로 끝난 건 절대 아닙니다. 전문의가 돼서도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되고, 뭐 개원 기술, 스킬, 노하우 이런 것도 배워야 되고, 내가 피부과를 하고 싶은데 피부 미용 시술을 배워야 되면 굉장히 박봉을 받으면서 능숙한 사람한테 가르쳐달라고 하면서 굉장히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또 배워야 되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의사는 정말 평생 노력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도태가 됩니다. 매년 최신지근의 새로운 지식이 나오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진짜 멍청한 의사가 되고 돌팔이가 되는 것 같아요. 약 올리냐? 저는 실제로 의대생일 때 또는 인턴 레지던트 때 여자친구를 만나고는 했는데요. 나는 정말로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한 건데 바람피는 건 아니냐, 자기한테 관심이 없냐 등등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또 그 영화 중에 연애의 목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강혜정과 박해일이 나오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원래 강혜정의 남자친구가 의사로 나와요. 의사로. 굉장히 바쁜 의사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을 항상 느끼고 박해일하고 결국 바람을 펴요. 박해일이 꼬시니까 넘어가요. 물론 그 사람이 의사여서 까였다기보다는 강혜정과 박해일이라는 그 영화 주인공들이 서로 너무 매력적으로 끌렸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된 거겠죠. 하지만 남자친구가 항상 여자친구를 잘 챙겨주고 공허함을 항상 메꿔주었다면 그럴 일이 없었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의사라는 직업을 뭔가 굉장히 바쁘면서 냉정하고 정이 없고 찐따스럽게 표현해 놓은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의사가 주인공인 의학 드라마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의사니까 이런 영화나 드라마, 매스컴 내용 이런 걸 볼 때마다 좀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이게 만감이 교차해요. 아, 일반인들 입장에선 의사의 이미지가 저렇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굉장히 외로움을 잘 타고 의존적이고 남자친구한테 항상 의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의사를 만날 때 많이 고민을 해보세요. 항상 자주 봐야 되고 항상 둘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바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로 겪어본 과거 연애사를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진지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비꼬거나 뭐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주제를 갖다가 영상을 찍어야 조회수가 잘 나올 것 같아서 찍은 것도 맞고요. 공보이나 군의관처럼 정시 출근하는 사람들,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연애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뭐 소개팅을 하려고 했는데 공보이래. 그러면 만나세요 무조건. 군의관이래. 그럼 만나세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의사들도 결국은 자신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지 그 바쁘고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그거 이해 못하고 맨날 바가지나 긁고 이기적인 사람은 만나기가 싫어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직업을 떠나서 모두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도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직업은 의사겠죠? 그러니까 같은 의사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의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직업이 제가 볼 땐 간호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의사랑 결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간호사들은 그래도 병원 돌아가는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있고 의사들이 얼마나 바쁜지 옆에서 많이 봤고 그리고 항상 의사 옆에는 간호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직장의 간호사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는 경우가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의사라고 누구랑 결혼해야 된다 이런 건 정해져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닥튜브. 저는 개인적으로 제 결혼관은 어차피 돈은 내가 벌어오면 되니까 그냥 날 잘 이해해주고 사귀게 되면 나와 결혼하게 되면 남자는 나밖에 모르고 굉장히 심적으로 지지해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예쁜 내가 봤을 때 막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자가 저는 이상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됐어!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런 주제가 만약에 흥미로우시다면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닥티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